안녕하세요. 바바라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마저 아파트값 8개월 만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전세값도 상승세 멈췄습니다. 오늘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죠.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0.02%로 전환을 했고요. 전세값 역시도 마이너스 0.01%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겨우겨우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국지적인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의 신고가 경신 사례 아주 일부분이죠. 부동산원이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또 단순히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서 거래가 위축되면서 관망세 보이는 어떤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부동산 시장 동서남북 뒤돌아봐도 아무 곳에서도 호재를 발견하기는커녕 악재가 지금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단단하게 정말 상승세라는 저지선 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채비를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다는 얘기죠. 경기 아파트값 제가 늘 주시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0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2%로 본격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에 마이너스 0.09에서 이번 주 0.10으로 낙폭을 더 키웠고요. 경기권 수도권 아파트값 상당 부분 엄청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살짝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하지만 이거 어마무시 지금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수직으로 하강할 만큼의 활강하는 모습을 보게 될 정도로 지방은 거의 초토화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12월 16일에서 23일 기준으로 볼 때 확실히 전국은 완전히 마이너스권으로 진입을 했고, 수도권이 이번 주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죠. 지방 역시도 그렇고요. 서울이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이거 내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서울 역시도 마이너스로 확실하게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받쳐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내 내수 경기의 부진과 전국 불안과 또 미국의 대외적인 어떤 보호무역 관세와 여러모로 일어나고 있는 금융 대변화로 인해서 버틸 여지가 없는 겁니다. 수도권이 이번 주에 마이너스 0.01%로 전세 가격 지수도 본격적으로 하향화되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딱 봐도 지금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프가 다 왼쪽으로 지금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다 마이너스 선상에서 5와 열을 맞춰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서울만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자체가 하방 압력을 상당히 서울 부분에서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서울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용골이 통뼈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서울 역시도 거침없는 하락세로 계속해서 그 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후죽순 쪽으로 이렇게 궤적 자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역시 서울 역시도 딱 지금 기준선에 물려 있는 거고, 인천은 상당 부분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 역시도 실거래가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매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7억에서 10억까지 떨어지는 곳이 어마무시 많을 정도로 전세 가격이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가격 저지대, 지지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부러지듯이 완전히 폭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전세라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매매가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 떨어질 날 얼마 안 남았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수도권까지 밀려온 하락세가 지금 엄청난 이 분위기, 하락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언론들이 대부분 반등이나 상승 쪽으로 많은 기사들을 내보내곤 했는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걸 본격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도 상당 부분 얼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거래 현장 보시면 고양시, 지축역 북한산 유보라,
12억에서 8억, 거의 뭐 4억 5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하남시, 위례, 엠코타운 센트로웰 역시도 18억에서 15억 정도. 뭐 단기간 안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3억 정도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정도 파이로 빠지게 되면 뭐 한 주 한 주가 엄청난 뭐 옥수수알 다 빠져나가듯이 정말 기본적인 가격대가 기본적 지지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호재를 물고 있었던 평택시, 평택 센트럴자이 3단지 역시도 7억에서 4억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약 37% 정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평택은 아마도 상당 부분 지금까지 올랐던 상승분은 뭐 고사하고 기본적인 분양가 저지선마저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상당 부분 어려울 가능성 많고요. 용인시도 마찬가지죠. 삼성의 지금 부진으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 값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건데 파크시엘 8억에서 5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억 5천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역시도 12억에서 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인데 와, 이렇게 되면 뭐 인천 역시도 뭐 정신 없는 하락장을 경험하게 되는 정말 부동산 조정기 확실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뿐만 아니죠. 청라까지도 청라자이 10억에서 7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네요. 3억 1천만 원 정도 28%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동안 아파트 값이 상당 부분 고점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점에 형성된 뭐 구축이나 신축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 값을 좀 잡아보려고 무리하게 진입들을 많이 했죠. 일종의 영끌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딱 고점에 물린 거예요. 고점에 물렸다라는 건 이거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내가 샀던 가격대로 본전 치고 나올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린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파트 자체가 상당히 고부가가치 뭐 가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10억 하는 데도 있고 뭐 15억 하는 데도 있고 뭐 엄청 실이 뭐 5억 이상 대출을 땡겨가지고 집을 무리하게 샀지만 2021년 서울 영끌족 79% 거의 뭐 80% 정도 수준의 그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지금도 이 마이너스 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좀 완전히 지금 결착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을 보시면 뭐 서울에서 엄청나게 지금 올랐던 어떤 그런 양상들, 뭐 고점에 딱 물렸던 아파트 가격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 7월, 8월, 9월 올랐던 그 가격대가 무리하게 사서 진입했던 그 가격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 뭐 대부분의 아파트들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커힐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아직도 차이가 7억 6천만 원 정도 나고 있고요. 상암 월드컵 파크 6단지 역시도 아직까지 6억 이상 그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포자이도 역시 6억 정도. 그리고 서초 포레스타 3단지 역시도 5억 정도. 그리고 관악구도 5억 1천만 원 정도의 어떤 갭을 가지고 있는 것도 등장할 정도죠. 동작구 신대방동 역시도 4억 9천 정도. 시세 회복이 전혀 안 됐다는 건 그만큼 고점에 물려가지고 유턴을 하지 못하는 이 빠져나갈 구멍을 전혀 봉쇄당한 채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건데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정도 되면 뭐 어마무시하게 아파트 값이 대부분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 마이너스를 뼈아프게 경험하게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국채 부분이 이거 보세요. 지금 오늘 4.6% 찍었네요. 그리고 단기 국채 역시도 4.3% 가고 있고요. 뭐 최장 30년물 역시도 4.7% 정도 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아주 지금 뭐 단단하게 그 기반을 가지고 상승 모드를 향해서 뭐 풀 악셀을 밟고 가고 있는 건데 이 미국 국채 고스란히 지금 한국 부동산에 직격할 수 있는 특히 10년물은 뭐 거의 뭐 직렬 연결된 그런 어떤 국채 금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 금리 18%가 넘는
초고금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삐가 풀렸죠. 신용카드 부분에서 현금 서비스가 18%면 정말 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정도로 이게 뭐 어마무시한 이 금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위험한 게 대출 잔액이 6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 6조가 넘어가는 신용카드 현금 대출 금액에서 18% 거의 20%에 가깝는 이 금리를 때린다면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신용점수 700점 미만씩 금리는 이게 18%가 아니라 19%를 또 넘어가는 또 이런 허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제대로 돌만한 어떤 이 시스템적인 이 구축이 전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카드사 현금 서비스 잔액 추이 한번 보십시오.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죠? 2024년 뭐 본격적인 3월 또 7, 8월 뭐 굉장한 어떤 대출 랠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대출 규제 뭐 생기게 되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회로를 찾는 거죠. 대출 수요가. 그만큼 뭐 있는 돈, 없는 돈, 세상에 모든 돈 다 끌어다가 내가 정말 사고자 원하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고점을 찍고 있어. 그러나 절대로 고점 찍지 말라고 그렇게 수백 번, 수만 번 얘기를 드렸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라. 내가 저 고점의 아파트 깃발 꽂으면 언젠가는 저 고점을 다시 밟고 올라서는 그 고점 위에 고점으로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에 눈이 멀어서 그 아파트에 꽉 물린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뭐 완전히 자산 시장의 어떤 파탄이 개인의 전체적인 어떤 개인 디폴트 현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뭐 현재 변동금리 뭐 주담대 코픽스가 낮아져서 뭐 조금씩 변동금리 금리를 낮춰준다고 하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국 국채 보십시오. 4.6% 넘었습니다, 이미. 슬금슬금 오르는 주담대 금리 연 6% 육박하고 있다고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금리가 낮아졌다는 그 사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칫 잘못해서 이 와중에 뭐 고금리 물려보십시오.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뭐 환율만 봐도 1465원까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답이 없어요. 환율 자체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아무리 시중은행에서 금리 낮추는 저금리 정책으로 가려고 해도 이게 발목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지금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뭐 은행이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어떻게 저금리 정책을 계속 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다시 셔터 내리고 다시 금리에 펌프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또 가뜩이나 미국의 2025년 새해가 밝게 되면 뭐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보편 관세 현실화 시킬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수출 뭐 폭탄 맞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세하는 미국 뭐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수출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완전히 뭐 나라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세금 문제 때문에 장벽이 딱 세워지게 되면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부가가치가 뭐 10조가량 줄어든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수출 전선이 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USMCA 국가에서는 10%,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20% 정도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화 된다면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뭐 거의 파괴적으로 일어나게 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산업 전반의 어떤 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구조적인 이 소득 창출의, 수익 창출의 어떤 구조 자체가 붕괴가 돼버리면 이 개인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개인들이 억지로 대출받아서 있는 자금 없는 자금 다 끌어모아서 집을 샀는데 그 집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지표를 제일 유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코스피 시장이죠. 금융시장. 오늘도 개인이 800억 팔았고 외국인 800억 팔고 있어요. 와, 합이 1600억 이상이네. 이제 개인들도 국장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은 뭐 이미 떠난 지 오래고, 뭐 이렇게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 자본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자금 회전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이 선제 지표를 중국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대거 이탈을 이미 오래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완전히 중국에 눌러앉았던 외국 자본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어떤 이탈 현상들이 대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 국채마저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고, 일본 국채를 지금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죠. 30년 불황을 겪었던. 고스란히 지금 중국 경제 자체도 지금 이렇게 굉장한 어떤 불황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한국 그대로 중국의 모습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이 뭐 경기 부양해야 된다, 600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장도 지금 외국 자본이 떠나는 판에 이 국채 발행도 좀 이 중국처럼 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 된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초강 달러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이 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대외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뭐 본격적으로 사용하자, 뭐 대체적인 어떤 전략적 자산의 비축을 위해서 자산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최근에 금 매수를 뭐 공격적으로 하면서 초강달러 현상에 좀 대비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데, 이 금 매수를 넘어서 중국도 비트코인 시장에서 뛰어들어서 뭐 전략적 어떤 비축 자산의 어떤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뭐 지금 뭐 닥스나 뭐 주가 지수가 뭐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미국 자본이 완전히 블랙홀이 됐습니다.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열성적인,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건데, 유럽중앙은행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금리 계속해서 내리고 올해 4번째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기 부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이 답은 비트코인이다, 가상화폐로 가자, 이래가지고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할 정도로 뭐 전략적인 어떤 자산을 비축하려 하는데, 한국은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뭐 오롯이 부동산 시장에 국민들 75%, 80%의 돈이 묻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게임이 되겠냐고. 나스닥은 뭐 계속해서 금융시장에서 세상의 모든 돈, 자본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죠. 근근히 버텼던 코스피 시장의 개미들도 이제 서학개미가 돼서 그 자본 다 빼서 나스닥 시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 테슬라 주가 뭐 하룻밤 사이에 7%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이라 해서 뭐 아이온큐, 리게티, 뭐 D-Wave 퀀텀 등등등 새로운 테마주들이 막 등장하면서 그냥 모든 자본들이 미국 시장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상당 부분 뭐 가상화폐 시장과 그리고 양자 컴퓨터 부분에 있어서 폭발적인 어떤 관심들이 뭐 일어나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산타랠리가 뭐 이전에도 볼 수 없었던, 이후에도 볼 수 없을 상당한 어떤 모든 세상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어떤 강력한 자본 블랙홀의 역할을 할 가능성 크다는 얘기죠. 그만큼 미국이 자본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의 국가들은, 특히 한국은 상당 부분 더욱더 왜소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격적 부동산 하락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급격한 가격 조정, 1월부터 무섭게 랠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시장은 미국 쪽 증시로 쏠리는 자본의 블랙홀 현상 가중이 될 겁니다. 나머지 자본의 흐름은 말라가기 시작하게 될 거고요. 유럽, 러시아, 중국 전략적 자산으로 뭐 금을 이미 모으고 있었고, 달러 강세의 대체로 가상화폐에 집중할 듯 보이고, 한국은 전혀 이걸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은 부동산이라는 낡은 가치에 묻힌 올드한 가치들의 대붕괴를 맞이할 가능성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격적 집값 하락은 1월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초고속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절대 고점에 물리지 않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저점에서 내 집 마련 가난한 상황이 도래할 듯 보여서 대신 대체 금융자산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틈새를 노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뭐 상당 부분 금융시장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이 집값 추이를 봐도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의 집값 하락세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풀 악세를 밟고 하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만 들여다보신다면 저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집을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온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현금 확보 잘 해놓으시고 절대 무리하지 않고 잘만 기다리신다면 골든타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